2020년 7월 17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오늘이 제헌절이군요. 헌법 가치가 잘 안 지켜지고 있던 시절일 텐데,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어쨌든 학생 한 분은 학교 가면 제헌절 노래도 부르고 기념식 하고, 선생님들이 왜 이날이 중요한지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별로 이날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헌법 제정의 의의를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리를 잘 잡아서 그런 것이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오후 용문역에서 오후 2시 13분 출발한 무궁화호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어제 점심은 집에서 비빔냉면을 해서 먹고, 서울 가면 늘 편하고 술을 마셔도 기분 좋고 차를 마셔도 기분 좋은 민병삼 김진수 교수와 즐겁게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 대학 사회가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연세대학교가 크게 문제가 된, 연세대학교 총 2천여 명이나 되는 교수들 중에 400여 명이 이번에 징계 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연세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모든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들일 것이라고들 합니다. 아예 싹 그 특정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데만 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문제를 진단하고 도려내야 될 것은 도려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딘 그렇고, 여전히 진행형인 문제들이 많이 있더군요. 어제 다른 거보다도 뉴스가 여러 차례 여러 군데 나오던데, 서울시 공영방송이죠. 교통방송 TBS에 아마 프리랜서 아나운서인가 본데, 어떤 여자 아나운서가 이번에 박원순 씨를 고소한 피해 여성에게 왜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냐고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당하더라도, 아니면 저하고 가까운 누구의 딸이 당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바로 문제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또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겁이 나고, 경우가 좀 다르지만 과거에 심지어 대학에서도 선배가 신입생 입학하면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몽둥이 찜질한 적이 있고, 고등학교 동문회 선배들이 후배들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거 그냥 받아들였었죠. 군대 내엔 말할 것도 없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뭐 대학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선생님이나 교수에게 성추행,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하죠.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지만 대개 특히 초중고 여학생들의 경우는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부모에게 아니면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다음에 넘어야 될 장벽이 과거 베를린 장벽보다도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대학에 다닌 딸이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처음에 문제 제기를 좀 해보았지만 결국은 그 벽을 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장성했습니다만, 딸이 있는 애라 그런 경우가 이번 사태는 남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자한테 너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그러느냐 한 건 이건 폭력이 분명합니다. 이것도 보면 아마 이번 대상이 자기네들과 소위 진영이 다른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에게서 이런 일이 났으면 어떤 말을 해야 됐을까 하는 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네 편 갈라서 하는 이 진영으로 가르는 이 진영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많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서 거듭하게 합니다. 오늘은 짧게 하려고 하는데 바깥 얘기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또 이번 박원순 사태에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또 그럽니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씨가 부동산 값 지금 엄청나게 뛰니까 이걸 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그린벨트 카드를 들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정권 역대 정권이 왜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급 늘려가지고 해결된 적이 있든가. 실은 정부가 관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들갑 떨 때마다. 그러고 장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비서실장도 해서 곳곳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동산값 올라가는 게 수혜자가 되니까 실은 방치하고 있거나 조장하고 있는 일이 더 많은데 국회의원은 여야당 가릴 것 없이 거의 그러고 과거에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된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다 10억이 넘는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지 해명을 국회의원 세비를 알뜰히 모았다 그러더라고요. 정치 활동을 했는데 그 세비를 그렇게 알뜰히 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정치 활동비도 다 누구한테 받아서 썼던가요? 진짜 자던서 소가 일어나서 울을 판입니다. 웃을 판입니다. 오늘은 그렇게까지만 하고 오늘 98번째 영상 편지입니다. 제목을 자연이 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랬습니다. 유튜브 보면 아래 글이 나옵니다만 처음에는 제가 이거 HUBERTREEVS 이걸 허버트 리브스라고 읽었더니 이게 리베르 리브스더라고요. 리베르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인간은 정신이 가장 이상한 종자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자연을 박살내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도륙, 박살내고 있는 이 자연이란 것이 자신이 온 정성 다해서 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어쩌냐 이랬어요. Man is the most insane species. He worships an invisible God and slaughters a visible nature. Without realizing that this nature he slaughters is this invisible God he worships. 리베르 리베스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천체 물리학자이고 또 과학 저술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책 한 권이 번역돼서 나왔죠. 1932년에 캐나다의 퀘벡주 프랑스 이게 이민자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분리주의 운동도 있었고 거기서 태어나서 맥길 대학교 코넬 대학에서 천체 물리학을 공부했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고문으로도 활동했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에서 연구원을 지냈다는데 1970년대부터는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면서 계속 저술을 여러 권 진행했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대중교양서가 한 25권 이상 나왔다래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주 이야기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는 환경운동가로 변신해서 생물 다양성 문제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09년에도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에서 이 종다양성 위기에 대한 강연을 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수염을 톡톡하게 있는 게 아주 자애로운 할아버지처럼 생겼습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신이죠. 근데 그 신은 이렇게 눈에 팍 있는데 다 도륙내고 죽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 숱한 인간들입니다. 특정 종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신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자연뿐만 아니라 이웃이 눈에 보이는 신이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98번째를 마치고 내일은 아침 6시 좀 넘어서 여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영상 편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월요일까지는 내일 아침 출발해서 지리산 구례 연곡사에 가서 2박 3일 하고 거기서 머무는 동안 중간에 남해도 돌아보고 가까운 곳을 돌아볼 생각입니다. 선릉거서 법성화 보살님 내외와 묘선보살과 하여튼 넷이 이렇게 알찬 순례를 다녀올까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